내가 100번 더 물어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청래가 예. 그것은 내란이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예. 뺐는데 왜 이 헌법재판소가 말이야, 아니 그런데 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왜 그러냐 말이야 도대체가. 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정청래가 철회했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는 각하를 해야 옳죠. 각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헌재가 부당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재판받는 것은 목숨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자기의 유리한 것만 했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놓고 정작 헌재 가서는 딴짓을 했잖아요. 딴짓했지. 그랬는데 헌재가 잘못했지만 지금 이제 형사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자, 그 이제 근데 예,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살아 있어요, 개판이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죠, 목사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예,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헌법 교수가 예, 져야 됩니다, 목사님. 예. 아따 오늘은 비속어를 안 쓰고 목사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또 그 소리 안 하고 오늘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 은혜 받아서 그렇죠, 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아, 넘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 진짜요? 네. 이동호 교수님, 예, 오늘 성경세례 설교 잘 들었어요? 예, 은혜 받았어? 예, 아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학성 교수님 다시 돌아와서 예. 결국은 헌법도 무너졌고 네. 개판 다 됐으니 네. 이때는 결국은 이제 4.19, 5.16 결국은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예. 헌법에 네. 헌법 1조 1항 다시 한번 띄워봐요. 헌법 1조 1항 이거는 1조 2항이요. 전문가니까 2항이야? 2항. 2항. 예.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이재명한테 있고? 김문수한테 있고? 이준석한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요? 알기는 떨어지게 알아.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주인의 턱수염을 잡아 당겨버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말이야. 여러분 주인 노릇 할래요? 5,300만 국민들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 못하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세워서 위임해서 하는 건데, 세상에 말이야. 자, 다시 우리 신혜식 대표님. 예. 아니 한동훈이는 왜 그렇게 나를 욕하는 거야? 왜? 입만 열면 나를 욕해. 민주당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도와주려고. 예. 근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 한동훈은 지난 총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총선 폭망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판단에.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총선 때 써먹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거기에 전가훈 목사님까지 공격을 해서 이재명의 도우미로 지금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보수 우파 세력을 다 쳐내고 그리고 당권을 준비하는 아주 치졸하고 야비한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동호 교수님. 예, 저는 목사님 질문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광화문 애국 시민이 치르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 날, 12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떨어졌을 때 2월 둘째 주 우리가 광화문 국민이 5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부 사과하라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을 국민 후보로 만든 게 광화문 애국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광화문 쌍권이 공작했을 때 그것을 막은 것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 아무도 국회의원들 도와주지 않지만 김문수의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말을 퍼뜨리면서 지금 급상승하게 만든 것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국민이 만든 선거고 광화문 국민이 이루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혁명이라고? 예. 남의 분야를 자꾸 침해하지 마. 지금. 자, 오늘 왜 항준 장군님 어디 갔어? 예, 지금 그 몸이 아파가지고요. 아까 병원으로. 몸이? 예. 아, 무슨 별 3개도 몸이 아프나? 아까 그 저보고 목사님 태양신. 찾으면 예. 빨리 따라가 봐. 어서 빨리 따라가 봐. 빨리 따라가 봐. 방위도 괜찮은데. 방이 더 괜찮은데 말이야. 아이, 그러면 이제 빨리 신방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토크할 내용은 많지 있지만 아니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토크하다가도 아니 이재명이가 정광훈 목사 어떻게 관계가 뭐냐고 김문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선거는 사실상 김문수가 치르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이 치르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와. 이재명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나도 목에 힘을 좀 줘도 아니 되겠네. 그럼요. 이번에 만든 건데요. 기적을 만든 게 우린데요. 그리고 기적을 만든 게 정광훈 목사님인데요. 야,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저 보세요. 그릴라 밑에 여기 동안면세점 밑에 저기도 꽉 찼고요. 저 끝도 안 보여 지금 끝도 안 보이는데. 근데 대구 있는 저 하와이로 간 홍준표 아저씨 있잖아. 예. 그 아저씨가 이준석을 지원하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거? 일반 저기 여기 개인이 떴어. 뭐 또 이야기하는 떴어. 건 뭐. 홍준표, 이준석 투표는 미래 투자다. 그 대답하기 힘들면 저 장로님 대답해봐. 저게 뭔 뜻이야 저게? 이준석을 지지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신 나갔죠, 저 인간. 참 한마디로. 기가 막혀. 아, 경선에서 예컨대 떨어졌으면 네. 끝까지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을 목숨 걸고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 오지 않아도 돼요. 아니 신혜익 대표님. 예. 아니 저렇게 말하는 저 의도가 뭐겠어요 저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모레가 6월 3일 이후가 걱정입니다. 6월 3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그 이후가 적화로 갈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우리가 수호할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에게 투표하라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이재명에게 제일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거 저 대선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는 예. 얼마 전에 뭐 민주당발 이야기도 좀 나왔지만 이재명이 뭐 총리를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하하.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면 이재명 다음에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겁니까? 홍준표가? 참.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그래도 보수 우파 진영에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지원도 하고 아낌없는 성원도 보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보수의 척패입니다, 여러분들. 걷어내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경남지사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대구시장 했죠. 대구시장. 국회의원 또 3번 4번 했죠. 30년 동안 이 국민의 우파 정당에 있었으면서 저렇게 배신될 수가 있냐고. 국민의힘 대표도 여러 번 했잖아요, 목사님. 대표도 2번 했지. 2번. 그렇습니다. 예. 네. 저런 망발이죠. 그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해봐요. 정치인들을 믿을 놈이 있어 없어?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광화문은 다 우리 개인보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치자고 이제. 목사님 뜨거.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 또 매주 토요일 우리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7년. 홍준표 발언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의 행동도 자신만을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만 보면 모든 답이 나와 있고 그 중심에는 광화문이 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그 요새 이제 뭐 이재명이나 등등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이제 특히 목사님을 극우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공격해.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상대가 극우라고 불러도 우리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세력은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예요. 우리가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야합을 많이 해왔잖아요. 문재인과 제주 4.3에 대해서도 거짓과 동조했고 여순 반란도 거짓에 동조한 사람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그런 것에 우리가 거짓에 우리가 동조한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집회가 광화문 집회고 자유통일당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찔리는 게 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를 극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무지하면서 자유통일당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정당 아니었습니까? 정도를 가려고 노력한 정당이 있잖아요. 진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자유통일당이라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극으로 몰고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늘 주님과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집단이고 광화문 모임이고 자유통일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당당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극우라고 하면은 폭력이 동반돼야 맞습니다. 되잖아. 예. 우리 광화문 7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폭력 이긴 게 없잖아요. 사건 사고 한 건도 한 없는 건도 없잖아요. 평화로운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꾸 극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를 극우란 말로 매도하는데 예. 실제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원칙과 정도와 진리를 사수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지. 이동호 교수님도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대선 국민이 만들고 광화문 애국이 만든 선거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우리의 현재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과 믿음 따라서 이번 선거 끝까지 임해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자, 이제 나도 마지막 광고하자면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 모여야 돼요. 내가 왜 1,000만 명을 계속 노래를 부르느냐. 광고하면 띄워줬어요. 봐요. 대한민국 망했어. 망했다니까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망했다니까 대한민국 망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요 이 감각의 도사야 도사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북한으로 갈래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된다 거야. 5,300만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에 저 보안법 위반돼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놈들이 그놈들 말이야. 이동호 교수님. 예. 그놈들은 다 거의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도운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렇죠. 현직 대법관 중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허허. 대한민국 망조죠. 예. 헌법
대법원 판사 중에 대법관. 예. 대법관? 그럼요. 대법관이 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예요. 이야. 이번에 그래서 10대 2로 개판이네. 파기환송했을 때 어. 반대 이제 두 명. 두 명. 두 명이 반대한 사람 중에서 하나가 어. 오종미, 이영락인데 어. 그 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입니다. 나라 끝난 거야. 아까 광고 다시 비춰봐요. 대한민국 망했다. 내가 그냥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제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 모여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파라크레토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뜨거운 날씨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